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자극하면서도 나토 덕분에 아직은 무사한 터키가 아이러니하게도 나토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그리스를 상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 연안의 해저 가스전을 놓고 그리스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가 유럽연합과 그리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스 시추선을 분쟁 해역에 투입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가스 시추선 오르츠 레이스호에 호위함 5척을 붙여 분쟁 해역인 에게해 일대로 파견했는데 자국의 이익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그리스에 한판 붙어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1923년 로잔 조약을 통해 동지중해 일대의 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합의했지만 에게해 일대의 주요 섬 인근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터키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그리스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 군함을 보내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터키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 오르츠 레이스호를 메코급 호위함 1척과 미사일 초기함 4척 등 5척으로 구성된 호위 전단을 분쟁 해역으로 출항시켰고 이들은 현재 에게해 일대 분쟁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외무부는 터키는 당장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그리스 영해와 EEZ에서 나가라 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에 터키 제재를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유럽과 손을 잡고 터키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참 돈 앞에는 동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배가 바로 터키의 석유 가스 시추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그리스 해군에게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그리스 해군 오면 우리 한번 붙을 거야 하면서 여기 터키 해군의 그 메코급 호위함 1척 그리고는 이제 이 미사일 초기함 4척 이렇게 5척의 함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에워싸고 지금 이제 가스 파이프를 꽂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지난 1923년 로잔 조약을 통해서 정리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1923년이면 1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제 터키가 그 소아시아 그리스를 침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터키와 그리스가 이제 협정을 맺는데 여기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일본 이런 이제 열강들이 개입을 해서 이제 그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 로잔 조약으로 인해서 터키는 사실상 이제 터키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국제사회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로잔 조약인데 이 로잔 조약 때 이제 합의를 하면서 터키는 지금 이 유럽 대륙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자기 영토로 편입시키는 그 계기가 바로 이 로잔 조약이었어요. 이 로잔 조약을 하면서 터키와 그리스가 마주보고 있는 에게해, 이 에게해 일대의 섬들을 다 이제 이건 터키 거, 이건 그리스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해당 섬 완전히 지금 터키에서 보면 바로 빤히 날씨 좋은 날은 보이는 지역에 있는 이 섬을 바다 건너 그리스 섬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섬을 그리스 영토로 인정을 했으면 여기에서 20km까지 영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치 우리 부산에서 날씨 좋은 날 대마도가 빤히 보이는 것처럼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산과 대마도도 사실은 살짝 영해가 겹치지 않는 곳이 조금 있어요. 한 2km 정도. 그래서 이 지역에도 그걸 또 이제 어디에 가깝냐에 따라서 또 이지가 또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터키의 영해는 아니지만 터키 측이 좀 더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이지 쪽, 터키 쪽 이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쪽에 이제 가스 파이프를 꽂겠다. 그게 유전이 발견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100년 전의 합의 다 무시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가스 시추선 보내고 그러니까 그리스가 쫓아내니까 다시 이제 해군까지 동원해서 한번 붙어볼래? 이제 이러고는 지금 보냈는데 터키는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EU에다가 요청을 해서 터키 제재 안을 이제 지금 긴급 상정하는 이걸 지금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 동맹 아무것도 자기 국가의 이익 앞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 이런 여러 가지 이 경제적 이권에 프랑스가 또 그리스와 함께 또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 이익을 터키가 침해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소유는 그리스 소유라고 하지만 여기에 또 이권이 또 프랑스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발끈하고 지금 나섰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가 군사적 도발에 나서자 그리스를 대신해 프랑스가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동부 지중해 에게해 일대로 군사력을 급파하고 터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최근 동부 지중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조정하고 국제법이 좀 더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 프랑스군을 현지에 급파했다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 13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프랑스의 군사적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해군과 공군에 현지 출동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이 해역에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인 또네흐를 중심으로 한 기동전단을 급파하고 크레타 섬에 라팔 전투기 부대를 배치해서 터키의 군사적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비아 문제와 동부 지중해 문제를 놓고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터키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7월 초에는 리비아 북부 알-와티아 공군기지의 터키군을 전투기로 공습하는 등 터키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 12일 에게해에서 그리스 해군과 터키 해군의 호위함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 직후에 결정된 것인데요. 같은 나토 회원국인 프랑스와 터키 간에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지 동부 지중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에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그 폭발 사고에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서 막 주민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지금 뭐 레바논 일부 시민들은 프랑스가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 마크롱이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 이럴 정도로 마크롱 대통령이 레바논 지역에서 인기가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남의 나라에서 그 급상승하는 것이 뭐가 뭐 큰 이익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그러고 있을 정도로 터키가 이 레바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 중에 또네흐라고 하는 프랑스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네흐라고 하는 강습 상륙함을 이 레바논 앞에다가 보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 강습 상륙함 우리 독도함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병원 시설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레바논 서쪽에 키프로스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키프로스 섬이 또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북쪽은 터키계 키프로스인 또 이 남쪽은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이렇게 남북이 지금 또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키프로스에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 편대를 배치를 해놨었어요. 바로 레바논 코앞이었죠. 그리고 터키의 이 서쪽 딱 코앞에 키프로스 섬이 있으니까 여기 딱 배치를 해놨다가 지금 이 그리스와 가스전 문제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크레타 섬 또 키프로스에서 한참 서쪽으로 오면 또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에게해에 그 크레타에서 거의 뭐 동북쪽으로 있는 이 터키의 코앞에 있는 섬인데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에서는 라팔 전투기가 항속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크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키프로스에 있던 라팔 전투기를 긴급하게 크레타로 보내고 크레타에 이제 그리스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크레타로 보내고 그리고 레바논 앞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던 이 또네흐 기동전단을 바로 또 이 분쟁 해역으로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바논 잠시 비워두고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이 남부 지중해 그 프랑스의 큰 군항이죠. 톨롱. 그 톨롱에 있는 추가 기동전단을 또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지중해 우리 프랑스의 군사적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난 7월 초에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그 알-와티아 기지, 리비아의 알-와티아 기지, 터키 기지를 폭격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위 장교들이 대거 사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도로 프랑스는 지금 터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항공모함,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지금 수리 중에 있어서 투입을 할 수가 없고,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이제 크레타 섬이나 키프러스 섬이나 이런 지상 기지를 이용해서 이제 항공력을 보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강습 상륙하면은 타이거 공격 헬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헬기들 위주로 편성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 호위함들, 강력한 이 프랑스제 호위함들이 이제 가면, 터키의 호위함 중에서 뭐 제일 강한 게 뭐 메코급 이 정도 되니까 함대끼리의 전력을 보면 프랑스가 훨씬 세고, 다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라팔 전투기를 여기에 대거 배치를 할 수 없으니까 터키의 F-16 전투기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물론 이제 라팔보다는 F-16이 좀 약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수량으로 터키는 자기 본토에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 프랑스가 정말 라팔 전투기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전투기를 가지고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만약에 터키가 F-35 전투기를 미국과 관계가 좋아가지고 뭐 문제없이 예정대로 도입을 했다면,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온다고 했을 때 겁낼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오면 제거해버리겠어. 와! 제발 와라! 우리 힘 한번 보여줄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F-35 못 받았죠. 터키 용도로 생산했던 그 F-35를 미국 공군이 대신 인수해버렸어요. 지금 터키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팔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는 터키는 F-16인데, F-16이 라팔 전투기 상대는 좀 되기 힘들죠. 특히나 라팔은 스칼프라고 하는 500km를 날아가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있으니까, 뭐 아예 이 F-16의 방공망 밖에서 그냥 때릴 수가 있으니까, 참 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군사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는 사실은 국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전투기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또 몇 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그냥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는 냉정하게 놓고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라팔과 F-16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요즘 러시아군도 어딘가 하나씩 나사가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전략무기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푸틴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미그 31BM 전투기가 착륙 중에 랜딩기어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군 중부군관구 소속의 미그 31BM 전투기 한 대가 11일 오전에 기체 이상을 일으켜 볼쇼이 사바노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러시아 중부군관구 소속의 미그 31BM 전투기로 통상 임무 수행 중에 기지 복귀 과정에서 이런 사고를 겪었는데요. 착륙을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리는 중에 후방 랜딩 기어의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는 복귀 중이었기 때문에 연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조종사는 속도를 늦추며 활주로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미그 31 전투기는 바퀴가 없는 랜딩 기어를 이용해 불시착 같은 착륙에 성공했다고 타스는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실수였으며 전투기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미그 31은 최대 중량이 46톤, 아무것도 싣지 않은 깡통일 경우에도 22톤이 넘는 대형 기체고, 착륙 속도가 시속 300km에 가까운 만큼 러시아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와, 아무리 까보니까 이거 러시아잖아요 하는 까보러지만, 어떻게 착륙하려고 랜딩기어를 턱 내렸더니 여기 있는 바퀴가 툭 떨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바퀴 교체하고 나사 안 좋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륙할 때는 이 랜딩기어 이륙해서 사용해서 쫙 이륙을 했겠죠. 이륙하는 과정에서 나사 확 풀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턱 착륙하기 위해서 턱 내렸는데 바퀴가 턱 빠진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바퀴 없는 상태로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연료가 다 됐으니까 착륙해야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조종사가 정말 참 조종 잘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진에 보듯이 뒤에 막 불꽃이 확 일고 있는 사진 보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종사와 기체는 문제없이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공군의 주장은 더 가관이죠.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미그 31은 미그 25 전투기의 개량형이죠. 미그
오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미국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와 강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티타늄을 대거 채용했어요. 뭐 티타늄을 거의 발랐다 할 정도로 그런 전투기인데, 티타늄으로 무장한 강력한 바디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폭파하지 않고 착륙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조금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뭐 우리 어릴 때 소련 그러면 와 정말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 까보로 같은 그런 이미지 계속 주고 있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